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와우넷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특집으로 말씀드릴 내용 준비했습니다. 바로 오늘 메타버스, 그리고 시장의 화두가 될 수 있는 NFT.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개념 정리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에 대한 정리를 완벽하게 오늘 이 방송만 보면 확실하게 정리가 된다라는 영상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상당히 상승을 많이 하면서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에서 미리 선점을 하셨던 분들, 저하고 함께 2월달 그리고 3월달에 공부를 많이들 하셨는데요. 그런 분들은 큰 수익이 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NF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021년도 후반에 갑작스럽게 이슈가 되면서 그 시장 자체가 조금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났었는데, 자, 2022년도에도 이 NFT가 다시 한 번 더 큰 시장의 화두가 될 것인가? 저는 변수가 꽤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완벽하게, 요 영상, 이상로가 설명해 주니까 쏙쏙 이해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완벽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두절미하고요. 시장에 대한 내용은 따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고,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메타버스와 그리고 NFT에 대한 부분만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메타버스 관련돼서 한번 같이 보면요. 우리가 2월달, 3월달 2021년도 상당한 선도를 하는 기술로 저는 메타버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메타버스가 엄청난 수익을 기록을 했죠. 그만큼 우리가 이런 핵심적인 메가 트렌드를 선점을 하면서 2021년도 큰 수익이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적게는 500%, 많게는 900%까지 오르는 그런 종목군들이 속출을 했습니다. 자, 여기 영상에도 나오지만 3월달, 그리고 뭐 2월달, 3월달 모두 이런 메타버스 관련주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이런 메타버스 관련해서 원래는 ETF, 우리가 ETF 금융 상품도 약 4가지가 먼저 출시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지금 현재 몇 개냐? 메타버스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ETF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현재 나와 있는 것만 보더라도 약 8개 정도가 ETF가 출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ETF마다 구성하는 기업들이 따로 있겠죠. 그런 구성 기업들 안에서도 많이 포함되는 기업들. 메타버스라고 했을 때 이런 기업들이 많이 포함된다 하는 기업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한 번 참여가 되는 기업들이 있고, 또는 8번 다 참여가 되어 있는 기업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보면, 자, 뭐 덱스터라든지 네이버, 그리고 이제 뮤직 스튜디오, YG 엔터테인먼트, LG 이노텍. 자,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 ETF 안에서도 핵심적인 기업이라 볼 수 있는데, 모든 ETF 구성 종목군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종목군들이 다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였던 종목 중에 한 개가 바로 LG 이노텍이라는 기업이었어요. 자, LG 이노텍이라는 기업이 저렇게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크게 급등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가격 대비 2배 이상 상승을 했어요. 17만에 35만 원까지 올랐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런 종목이 오를 수 있는 연유가 뭐냐? 지금 시장에서는 전장용 부품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하나에 대한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메타버스 관련이라는 거죠. 자, 이 LG노텍뿐만이 아니라 LG 디스플레이도 눈여겨봐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LG그룹 자체는 또다시 한 번 더 바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고, 우리가 2021년도에 LG노텍이 크게 움직이면서 우리에게 큰 수익을 줬었다면, 2022년도에는 LG 디스플레이도 다시 한 번 더 재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보일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앞서 있던 덱스터 같은 기업들도 특수효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슈가 되면서 종목이 900% 가까이가 상승을 했어요. 자, 뮤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상승폭을 기록을 했죠. 그리고 엔터 관련주도 여전히
NFT에 대한 얘기 나오면서 재평가를 좀 받고 있는 양상인데 최근 들어서는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나오는 조정은 건전한 조정이라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 이런 메타버스 ETF에 대한 부분은 연속적인 시세를 분명히 가질 수밖에 없어요. 시대적 변화라는 거거든요. 다만 주가는 뭐예요? 반드시 올라갔으면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올라간 종목은 반드시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조정이 건전하게 나오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저가 권역에서 꼭 가격을 명심하면서 접근하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매집을 할 수 있는 종목군이나 좀 더 가격적인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은 제가 꼭 말씀드릴 테니까 자, 그때까지 여기에 대한 개념 정리부터 완벽하게 하고 우리가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 좀 더 기다려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내용을 하나씩 보면 이런 메타버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멀리 느껴질 수 있어요. 메타버스 뭐지? 영어인데 무슨 뜻이지? 이해도 잘 안 될 수 있고 제가 쉽게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LR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LR이라는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고 우리가 최근에 이제 VR 또는 이제 XR이라는 얘기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LR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건 증강현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현재 구간에서 가상에 대한 물건을 구현하는 것을 우리가 증강현실, 좀 더 증강된 현실을 보여준다고 해서 증강현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VR은 뭐냐면 이거는 가상현실을 뜻하는 것이 이제 VR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XR은 뭡니까? 이건 확장현실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삼성에서 하고 있는 LR 관련된 활용 방법을 보면 이것도 이제 메타버스의 일종이죠. 그럼 이런 LR에 대한 활용, 자, 우리가 일반적인 삼성 카메라로 벽을 찍었을 때 이런 벽이 그냥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 카메라 모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가상의 사물을 입혀보자는 거예요. 그래 삼성에서 출시를 할 수 있는 냉장고 같은 모델들이 있을 거고 우리 집에 이 벽에 어울리는 모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레이 색깔에 대한 냉장고를 한번 넣어봤는데 우리 집이랑 조금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조금 바꿔볼 수 있죠. 그럼 화이트 모델을 선정을 해가지고 우리 벽에 한번 또 넣어보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냉장고를 산 것은 아니지만 내가 우리 집에 이 냉장고를 들어왔을 때 어떤 느낌일까? 어떤 분위기가 연출될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바로 LR을 통해서 증강현실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원래는 우리가 LR이라고 했을 때 2019년도에 이슈가 됐던 것은 바로 포켓몬고라는 게임을 통해 가지고 상당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게임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서 이런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이 상당히 이슈화가 되었는데 자, 지금은 우리가 일반적인 부분에서 여러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활용이 가능한 그런 구간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자, 우리가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죠. 요건 이제 간편 측정이라는 어플이에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드로이드 마켓에 들어가면 이런 간편 측정 어플을 또 다운받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의자에 대한 가로와 세로에 대한 길이를 재려면 줄자가 있어야 됩니다. 줄자로 옛날 같은 확 재보고 그죠? 여기 몇 센치고 요 가로는 몇 센치고 우리 방에 가로 세로는 몇 센치고 다 줄자를 이용해 가지고 재잖아요. 그죠? 하지만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측정이 된다는 거죠. 자, 요 가로는 39cm였고 세로는 37cm다. 물론 100% 정확하지 않습니다. 대신 1, 2cm 정도는 차이가 나요. 하지만 우리가 근사값을 유추할 수 있는 정도로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LR 자체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냉장고 마찬가지죠. 한 대도 이런 식으로 넣어볼 수 있는 이런 움직임들이 바로 산업적인 전반에서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비단 이런 부분 자체는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움직임들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메타버스라든지 이 시장 자체가 갑작스럽게 커지는 시장이냐?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서서히 산업에 대한 변화가 나타났지만 눈치를 못 챈 분들이 많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021년부터 준비를 했던 것이 큰 수익으로 다가왔던 거고
자, 제목으로 같이 한번 볼게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의 행보를 주목해 보자. 어떤 행보를 보였느냐. 자, 삼성이 LR 글래스에 대해서 인텔과 애플과 함께 한판 붙는다. 자, 기술적인 부분을 경쟁을 하게끔 돌입했다라는 얘기. 그게 언제였냐? MWC 2018, 2018년도부터 그 준비는 해오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자율주행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자율주행도 2017년부터 시작됐어요. 2017년부터 시작되었던 자율주행들이 지금 2021년도가 되어서 기술적인 성숙기를 진입하면서 상당한 경쟁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슈화가 되듯이 우리가 지금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에서도 증강현실만을 예를 봤을 때 2018년부터 꾸준하게 준비해왔던 것이 지금 현재는 확장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메타버스 시대에 현재는 LR에 빠지다. 그러면서 구글과 애플, 삼성도 참전을 하면서 엄청난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는 거고, 자, 그 밑에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2가 한국 출시를 했다라는 부분도 나타났었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공략했던 기업이 바로 유플렉스였어요. 그죠? 유플렉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런 중소형주가 2배 이상에 대한 수익을 기록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였냐? 바로 오큘러스 퀘스트라는 메타버스 관련된 바람에 힘입어서 지금 주가에 대한 부분이 크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재평가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우리가 이런 눈에 이렇게 끼는 거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VR 기기를 통해 가지고 가상현실을 구현해낸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이런 기판에 대한 소재를 누가? 바로 유플렉스가 납품을 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슈가 지금 되면서 주가적인 부분에서도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이렇게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제 보면 앞서 얘기했던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개념을 그러면 철저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는데, 자, 과연 메타버스가 뭐길래 지금 이렇게 시장에서는 엄청난 이슈가 되고 페이스북은 심지어 회사 사명을 메타로까지 바꿨느냐는 거죠. 자, 일단 이제 메타라는 것은 초월하다, 초월, 그 이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메타라는 그리스어에서 출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유니버스 같은 경우에 세상 또는 공간 또는 세상에 대한 부분, 우주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유니버스라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 현재에 대한 세상을 넘어서는 공간들, 그러니까 우리가 가상현실과 현실 세계에 대한 합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장비 또는 시스템 또는 플랫폼, 특수효과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부분에서 총칭하는 것을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하는 거고, 그런 공간을 구현해내는 것을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게임물 업체들을 보자고요. 게임 업체들을. 그냥 게임 업체들을 예를 들었을 때 게임상에서 나의 캐릭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캐릭터도 마찬가지로 이 메타버스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죠. 아, 현실에 내가 있지만 우리가 가상현실상에서 뭔가에 대한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아바타라든지 캐릭터가 있다면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메타버스의 일종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이런 메타버스라는 것은 나의 캐릭터라든지 나의 아바타를 통해서 산업 전반적인 부분에서 유기적으로 돈이 되는 사업들이 붙으면서 그 세계가 커지는 것을 우리가 메타버스가 커진다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예전 같으면 우리가 가수가 콘서트를 한다고 예를 듭시다. 그럼 BTS가 콘서트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콘서트를 한다는 것은 결국 가서 표를 끊고 내가 거기에 앉아서 콘서트에 참여를 해서 봐야지만 그것이 하나의 콘서트에 참여를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요즘은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인터넷상에서 나의 캐릭터가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콘서트를 보러 갔다고 해도 그것은 내가 참여를 한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메타버스라는 부분인데, 최근에 대기업들은 엄청난 진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네이버에 대한 자회사, 바로 이제 네이버 Z를 개발했던 제페토라는 부분을 보시더라도 지금 현재 이런 캐릭터들을 대상으로 이게 나만의 캐릭터들이 이제 구현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럼 이런 캐릭터들로 이 기업들은 어떻게 돈을 버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업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 목적 수단이 있어요. 그러면 이 기업들이 왜 이런 회사들을 만들어서 어떻게 돈으로 연관 지을까라는 거죠. 자, 제페토 플랫폼을 통해서 지금 현재 구찌라는 브랜드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현재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제 구찌를 보더라도 지금 현재 여기에 이 캐릭터들이 이런 가방을 메고 있다든지 또는 옷을 입고 있다든지 자, 또는 목도리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 캐릭터가 하는 거지만 자, 이런 스타일링이 오프라인에서도 먹히게 된다는 거고 심지어 이런 스타일링에 대한 아이템을 거래를 하는 시장도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구찌라는 기업은 자, 이런 캐릭터를 통해 가지고 옷을 입혀주는 것이지만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가상현실에서도 홍보 자체에 대한 부분으로 인지를 하게 되고 이것을 현실 세계에도 다시 한 번 더 구매욕을 자극시키는 그런 효과를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좀 더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메타버스 관련주 안에서도 우리가 2021년도에 엄청난 상승을 보였던 기업 중에 한 개가 바로 이 덱스터라는 기업이에요. 자, 앞서서 우리가 봤던 내용이 뭐였어요? 메타버스 시장을 구현하기, 메타버스 관련주에 편입되는 기업들은 자, 우선은 거기에 따른 그 세계를 구현할 수 있는 장비 업체들 또는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는 업체들 또는 플랫폼을 완성시킬 수 있는 업체들 이런 기업들이 관련주가 된다고 했죠. 그럼 우리가 많이 봤던 영화예요. 이 영화가 이제 기생충이라는 영화였죠.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 나왔던 영화상에서 나왔던 2층 집입니다. 자, 이런 2층 집이 바로 이런 덱스터라는 VFX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특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기업이 접근했을 때 어떻게 바뀌느냐는 거예요. 자, 요거는 영화에서 나왔던 집인데요. 실제로 이 집은 1층짜리 집이었어요. 하지만 2층에 대해서 이런 크로마키를 입혀가지고 우리가 2층 집을 구현을 해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날씨도 바꾸죠. 분위기에 맞게끔 날씨도 바꿉니다. 자, 왜 이런 기술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최근에 분위기 자체는 K-웹툰과 K-웹소설에 대한 부분이 전 세계적인 부분에서 플랫폼화가 다양해지고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를 만든다든지 또는 영화화 해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K-웹툰 말 그대로 만화에 대한 부분 자체를 영화화, 실사화 해내고자 하면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특수효과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는 글로만 적었던 웹소설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글로만 봤기 때문에 상상력으로는 그 그림을 그려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눈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런 특수효과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하물며 일반적인 집에 대한 부분에도 이렇게 특수효과가 들어가는데 그런 K-웹툰과 K-웹소설에 대한 시장이 확장될수록 이런 특수효과 관련주들도 덩달아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추가적인 그림을 같이 보면요. 자, 여기에서도 우리 주연 배우들이 얘기하는 영화상의 화면이 나타났었는데요. 실제로는 자, 어때요? 골목 안에서 얘기하는 거였지만 실제로는 크로마키 앞에서 두 명이서 그냥 마주보고 얘기하는 화면이었다는 거죠. 모든 것들이 이런 특수효과가 대입이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건물은 원래는 없었다는 거죠. 이것도 자, 이렇게 크로마키를 씌워서 이 건물 자체를 만들어냈던
부분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에서 이런 덱스터라는 기업이 메타버스를 등에 업고 그런 특수효과에 대한 부분이 가미되면서 주가가 2월 달부터 약 900% 가까이가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업이 여기 주가 이렇게 빠지겠느냐?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일부 조정은 나타날 수 있어도 다시 한 번 더 주가는 전고점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메타버스 시장은 앞으로도 커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특수효과에 대한 부분도 계속적인 이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겠죠. 그럼 우리가 분야별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을 해보면요. 자, 우선은 이제 발언선에 대한 부분에서 세컨드 라이프라는 노하우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한번 같이 보면 요거는 언제 거냐면 2007년도 거예요. 자, 요런 화면들도 우리가 일종의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VR이나 AR 관련된 부분. 자, 요거는 뭐냐? 결국 가상현실과 현실에 대한 만남, 융합될 수 있는 세계를 만들어줄 수 있는 관련주들. 그런 관련주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세계를 만들어줄 수 있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기업들이 바로 특수효과 관련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도 보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일반적인 특수효과를 입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고물 컴퓨터로는 그 세계를 입힐 수는 없겠죠. 그런 것들을 입히기 위해서는 첨단 장비들이 필요한데 그런 첨단 장비들이 요구하는 램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OLED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을 또 공급하는 업체들 그러니까 기술에 대한 극대화를 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기술주 및 성장주들도 주가에 대한 움직임에서 재평가를 받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좋은 환경이 구성되더라도 나 혼자만 놀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 자, 그렇게 보면 안 되죠. 기업은 결국 이윤적인 부분을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더욱더 큰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기업들도 결국 이런 플랫폼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하방 경직성은 상당 부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으로 봐줘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앞서서 봤던 기업들이 재평가를 받으면서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다시 한 번 더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확고히 기억을 하시면서 여기에 소개되어 있던 기업들 뿐만이 아니라 제가 공개방송이라든지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기업들도 눈여겨보신다면 2022년도 이런 메타버스 관련해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개념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뭐 확장현실 관련이라든지 또는 제어및 투자를 통해 가지고 자회사들이 지금 현재 이런 메타버스 시장에 뛰어든 기업들도 있어요. 그런 기업들도 업데이트를 해 가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에서 좀 더 심화된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NFT에 대한 얘기들이 시장에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자, 우리가 2021년도 말에 한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뭐냐? 자, 게임위원회의 김기철 위원장이 NFT 게임은 법적으로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더 밝혔다는 거예요. 자, 갑자기 이런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는 것과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는 게임은 NFT라든지 P2E 같은 사행성을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안 되는 거고. 자, 대신에 이런 규제들로 인해 가지고 NFT라든지 또는 P2E 같은 시장들이 죽어버릴까?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가 미국의 메이시스 백화점은 NFT 관련 열풍에 동참을 하면서 대체 불가능한 토큰에 대한 홍보를 이어가고 있고 거기에 대한 거래소도 만들었습니다. 자, 심지어 그 거래를 직접적으로 이루어내고 있는 곳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NFT라는 것이 과연 뭐냐? 왜 이슈가 되느냐는 거죠. 자, BTS에 대한 소속사 하이브가 NFT 사업을 진출을 공식화했다. BTS도 NFT 한대. 자, 어떻게 BTS라는 기업이 BTS라는 가수가 지금 NFT를 할 수 있는가?
개념이 조금 안 서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쉽게 한번 우리가 이 NFT에 대한 개념을 좀 알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산업이 고도화가 되면서 일종의 무형 자산과 유형 자산에 대한 부분들이 오프라인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디지털화에 대한 부분에서 가치를 매기는 수단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제가 인간 문화재예요. 그러니까 제가 인간 문화재인데 나에 대한 가치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오프라인에서는 인간 문화재 48호 누가 왔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뭔가에 대한 공연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내가 인간 문화재라고 하더라도 나에 대한 가치가 온라인상에 디지털화 되지는 않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형 자산이라는 유형 자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디지털화를 시켜가지고 인터넷 세상에서 여기에 대한 가치를 객관적으로 매겨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NFT에 대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 봤던 지금 NFT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뭐 이런 그림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제 123만 원. 뭐 여기에 대한 이제 소유권을 우리가 지금 사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앞서 우리가 봤던 지금 BTS가 있다. 그러면 BTS의 사인이 있어요. 친필 사인이라고 치자고. 친필 사인에 대한 사진이 있다면 그 사진을 지금은 불법 다운로드를 한다든지 또는 인터넷상에서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 사인에 대한 부분 자체에 대한 소유권을 NFT로 지정을 하고, 그러면 친필 사인에 대한 그림을 100만 원에 인터넷상에서 거래를 올립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이 사인을 샀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이 사인을 뉴스라든지 또는 인터넷상에서 보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A에 대한 허락을 맡아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유를 하게 되더라도 A에 대해서 공유를 할 수 있는 베네핏을 줘야지만 우리가 그 그림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느냐? 바로 이런 이 소유권에 대한 친필 사인 밑에 블록체인에 대한 암호를 입히는 겁니다. 그럼 이 암호를 입력해야지만 이 사진이 뜬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개념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거래했던 것들을 보면, 자, 이런 하나이글스에 대한 이 야구장 로고, 이런 팀 로고 같은 경우에도 조금 희소성은 있겠다, 그죠?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소유권을 누군가가 가지게 되면 이 로고만 쓰더라도 우리가 돈을 내야 된다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자, 이런 것들도 거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대신에 이제 우리가 이런 NFT에 대한 부분에서는 좀 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해놨는데요. 일단 NFT라는 것은 우리가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와 디지털 자산이 현재 확산이 됨에 따라서 이런 유형 자산과 무형 자산에 대한 부분이 NFT에 대한 거래로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결국 무형 자산과 유형 자산에 대한 디지털화로 인해 가지고, 자, NFT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NFT가 뭐냐? 아니 뭐 인터넷에서 그냥 영상 다운받아 보면 되지. 하지만 그런 곳에서 우리가 NFT에 대한 개념을 입힐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영상을 다운받아서 보려면 암호를 입력해야 된다면 당연히 그 소유권에 대한 부분에서 돈을 지급을 해야지만 그 영상을 볼 수 있다든지 이런 개념들이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TV 화면을 통해서 보고 있는 저의 영상도 마찬가지로 NFT를 입힌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NFT에 대한 암호를 입력해야 되는데 그 암호에 대한 개념이 블록체인이 되는 거고, 그러면 그 블록체인 암호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돈을 지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대신에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현재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원작자와 공급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런 유형 자산에 대한 디지털화라든지 또는 무형 자산에 대한 디지털화가 되었을 때는
원작자가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이 개념이 아직까지는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A라는 그림과 B라는 그림을 그린 작가가 있다고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A와 B를 그림을 그렸던 작가들이 돈을 버는 시스템이 아니고 자, A에 대한 그림과 B에 대한 그림을 유통을 하는 자가 NFT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럼 이런 개념은 다시 한 번 더 정리가 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이 작가가 이 창작권에 대한 소유를 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익은 여기에 사람들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은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자들이 이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 번에 대한 정리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정리가 나타나면서 NFT에 대한 개념 자체가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조정폭을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 한 가지 또 봐야 되는 것이 항상 이제 NFT 얘기 나오면 이런 가상화폐로 거래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런 가상화폐로서의 거래의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NFT를 거래를 하는 건데 과연 현실화폐와의 괴리가 어느 정도 나타날 것이냐. 그러면 결국 가상화폐에 대한 가격이 하락을 한다면 우리가 이 NFT를 발행했던 그런 대체 불가능한 토큰들에 대한 가치는 상당히 낮아지게 되는 거죠. 최근에는 가상화폐 시장이 성장하면서 어떤 그림은 2억 이상에 대한 부분으로도 거래가 됐다고 하지만 과연 미래에도 그 2억 이상에 대한 부분으로 거래가 될 것인가? 이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점은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가 NFT에 대한 부분 자체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한테 공감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우선은 게임 산업에 대한 성장성이 나타나줘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게임 산업 안에는 그 게임에 참여하는 플랫폼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NFT에 대한 부분으로 아이템에 대한 고유한 아이템이 거래가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고 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앞서서 봤던 그림들, 이런 그림들을 보고 우리가 이 그림을 120만 원 주고 샀다. 아직까지는 이런 그림들을 사는 것을 야, 이거 조금 오버하는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게임상에서 드러날 수 있는 아이템을 120만 원 주고 거래를 했다는 것은 그 게임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당연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큰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게임 산업이 성장성을 기반해서 규제가 완화가 되었을 때 이 NFT는 다시 한 번 더 큰 상승을 볼 수 있다 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안에 우리가 NFT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가에 대한 움직임을 봤을 때는 NFT와 우리가 메타버스는 따로 움직일 수 있는데요. NFT가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세 가지에 대한 부분 자체가 만족되었을 때 더욱더 큰 성장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부분까지 반드시 확인하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NFT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에서 함께 공부를 해보셨는데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 산업을 이해하시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이 메타버스나 또는 NFT 관련된 신규적으로 우리가 매집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공개방송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연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